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호주 시드니에 온 지 5개월 차가 된 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5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국이랑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낀 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기 전에 알고 오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시드니에만 5개월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도시에 가시는 분들은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신호등이 바뀌어요. 눌러야지만 바뀌는 건 아니고 안 누르면 훨씬 오래 걸려요. 눌러야 훨씬 빨리 바뀌고요. 도심에 시티에 바쁜 그런 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버튼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이게 빨리빨리 바뀌게끔 돼 있는 곳도 있는데 하나하나 기억을 해서 여기선 누르고 저기선 안 누르고 하는 것보다 그냥 신호등이 앞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버튼을 누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버튼을 눌렀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이거 버튼이 안 눌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신호등이 늦게 바뀌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또 초록불 시간은 또 엄청 짧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단횡단을 정말 많이 해서 진짜 놀랐는데 저도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고요. 우리는 초록불 아니면 빨간불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는 빨간불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깜빡거리는 빨간불은 건너라는 건지 건너지 말라는 건지 했는데 그냥 건너시면 됩니다. 깜빡거릴 때까지는 건너셔도 돼요. 두 번째, 길빵. 이렇게 말해야 되나?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시드니에서 길빵을 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길에서 담배를 피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베이프. 뭐라 하죠? 전자담배? 전자담배가 베이프랑 정확히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베이프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도 걸어다니면서 피는 사람 진짜 많고 베이프가 아무래도 냄새가 일반 담배만큼 안 나와서 그런지 실내에서 하는 사람들도 은근 있어요. 세 번째, 공차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공차만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버블티 브랜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혹시 정말 와서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는다 하시면 버블티 드세요. 그리고 비슷하게 내내치킨, 두끼떡볶이 이런 거 다 있고요. 한국 음식 웬만한 거는 많이 있어요. 문제는 비싸서 그렇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비싸요. 김밥 한 줄이 한 8,000원? 이러고 제가 아직 시드니 와서 소주를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소주 다 파는데 6,000원? 7,000원? 이런가? 한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시키면 기본 하나에 2만원 정도고 배달비도 되게 비싸고 이래서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안 먹게 돼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거예요. 층 개념이 달라요. 0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0층이라고 하지 않고 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땅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층이 얘네는 땅층이에요. 그라운드. 그래서 그라운드가 있고 그 위에 1층이 있고 그 위로 이제 2, 3, 4, 5층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는 이제 1층으로 가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면 1층을 누르시면 실질적으로 2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다 하면 1층이 아니라 그라운드 G층을 눌러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건데 쓰레기를 그냥 버려요. 분리수거 안 하고 음수도 다 일수에 버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시드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음수 구분해서 버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예 안 되는 게 음수를 따로 구분해서 버리는 곳 자체가 아예 없어요. 쓰레기장에 가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쓰레기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수를 비롯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건 무조건 다 일수에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되게 충격받았는데 신기한 게 또 일회용품은 또 잘 안 써요. 한국보다 확실히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리고 요거는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사람들이 다 되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카페들이 새벽에 6시나 7시쯤에 아침에 열고 오후 3, 4시면 문을 다 닫아요.
제가 지금 일하는 카페는 10시까지 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특이한 거예요. 여기서 만난 사람이랑 얘기할 때 나 카페에서 일하는데 10시에 끝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솔직히 한국에서 10시에 닫으면 그렇게 늦게 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지 않나? 근데 여기는 거의 3시, 4시에 닫기 때문에 되게 더 빨리 닫는 곳들은 2시나 2시 반? 이때 닫는 데도 많거든요. 가고 싶은 카페를 미리 봐놓으신 분들은 꼭 닫는 시간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웃긴 게 아시안 음식점 있죠.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는 늦게 열어요. 늦게 열고 늦게 닫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보통 식당이 여는 시간, 닫는 시간 있잖아요. 보통 그 시간에 열어서 너무 웃긴 게 아침에 새벽 좀 일찍 가면은 저희 집에서 시티까지 가는 중간에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말이 차이나타운이지 차이나타운 안에 한국 음식점도 다 있고 일본 음식점, 그 외에 아시안 음식점들이 다 있는데 트램 타고 쭉 지나가면 차이나타운 지나갈 때만 다 닫혀 있고 차이나타운 딱 지나자마자 다 열려 있어요. 우리는 또 우리의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그 다음은 병원. 와서 아프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진짜 이거 말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게 여행 오시는 분들 웬만하면은 상비약 다 챙겨 오시고 모으러 오시는 분들도 꼭 상비약, 그리고 혹시 내가 특별히 자주 아픈 데가 있으면 병원 처방약도 받아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모으러 오시는 분들 꼭 보험 들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병원을 3번 갔거든요. 2번은 제가 아파서 갔고 1번은 제가 오페어 할 때 오페어 애기가 아파서 따라갔었어요. 근데 병원이 우리나라처럼 그냥 워크인으로 들어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엄청 몇 시간 기다려야 될걸요? 저는 예약을 했는데도 1시간 반을 기다렸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3시에 예약했어 하면 3시에 딱 진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3시에 예약하면 3시부터 가서 이제 앉아있는 거지 3시에 진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한 30분 빼고 가면 되겠지,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고 처방 받아도 약국약을 주거든요. 그리고 약값도 엄청 비싸요. 제가 한번 여기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감기가 너무 안 나와서 그냥 조금 감기 걸려서 조금 아픈 걸로 병원 가지 마세요. 감기가 너무너무 안 나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진짜 진료 한 10분? 근데 진료는 한국 병원보다 조금 더 길게 보긴 해요. 근데 그래봤자 그렇게 중요한 걸 하진 않거든요. 근데 진료 한 10분 보고 진료비가 15만 원 나오고 약값이 4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보험을 들고 와가지고 100% 보험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워홀 오실 분들은 무조건 보험을 들고 오시고 여행을 오실 분들은 웬만큼 아픈 거는 조금 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한국이랑 진짜 다른데 술 파는 곳에서만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의점에서 술을 안 팔고요. 일반 식당에서 술을 안 팔아요. 술을 파는 식당이 정해져 있고 리퀄숍 아니면 버틀숍 이런 식으로 해서 술을 아예 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술 파는 가게? 그 병으로 술을 팔아요. 그런 데서만 술을 살 수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한번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식당에서 일을 하려면 술을 파는 식당이라면 모든 전 직원이 RSA라는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근데 그게 돈도 한 10몇만 원 들고 영어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풋이 어쨌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RSA가 없으면 술을 파는 곳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마라탕 먹으러 가서 맥주 한 캔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 술을 마시려면 아예 펍 같은 데를 가거나 그렇게 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맥주 한 캔 할까? 하고 편의점을 갔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 편의점만 안 파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모든 편의점에서 맥주 안 팔아요. 술 안 팔아요. 아예.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한국이 술에 되게 관대하구나 라는 게 역으로 느껴졌던 게, 여기서는 술에 취하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람이 취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술을 팔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이 취해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 술을 팔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이 다 확인해요. 어떤 업장에서 어떤 직원들이 이 사람한테 술을 팔았는지 싹 다 확인해요. 그래서 당연히 다 벌금이고 영업 정지가 되기도 할걸요. 미성년자 아니고 성인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술에 취하는 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해요. 집안에서 혼자가 술 마시고 취하면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밖에서 술집 같은 데 가서 술을 마시고 너무 취해 보이면 술을 안 줄 겁니다. 그게 인종차별이 아니고 모두에게 안 팔게 돼 있어요. 저는 RSA를 땄거든요. RSA 딸 때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아기가 시끄러워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저는 이거는 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탔는데 애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거나 하면 뭔가 솔직히 좀 쳐다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신경 안 써요. 물론 이제 당연히 너무 애가 울면은 좀 달래주시면 좋겠지만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막 눈치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냄새나는 차 진짜 많아요. 그 배기가스 냄새가 진짜 차도 옆에 있는 인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배기가스 냄새 심한 차들 많아요.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는. 그리고 큰 새가 많고 그 새들이 엄청 크게 울어요. 저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저는 진짜 애가 악 지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한 5-6살쯤 되는 애기가 악 지르는 소리 같은 소리가 악! 이런 소리가 나요. 진짜 방금 진짜 똑같았어. 진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면. 근데 그냥 새가 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드니는 시티 중심에 가도 아무래도 여기가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갈매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거나 아니면 글루텐을 못 먹는다거나 나는 할랄 음식만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훨씬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고, 식당을 가도 웬만하면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건이다, 뭐 베지테리언이다, 아니면 난 글루텐 못 먹는다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햇빛이 정말 강해요. 당연히 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저도 당연히 한국보다 호주가 햇빛 강하겠지 생각하고 왔는데도 그 생각한 거 이상으로 강해요. 그래서 반드시 책 모자 아니면 캡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꼭 챙겨오세요. 나는 호주가 겨울일 때 여행 가니까 괜찮겠지? 안 돼요. 호주는 겨울에도 추워도 햇빛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적응되기까지 한 일주일 이상은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 모자 꼭 챙겨 오시고 선크림 꼭 바르셔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오페어 할 때 애기 맨날 유치원에 데려다 줬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가면은 손 세정제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여기저기 붙어있길래 저는 처음에 당연히 손 세정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애들이 유치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외출할 때 선크림을 발라라 라는 거래요. 그 유치원에 여기저기 애들 손 닿는 데에 비치를 해둘 정도로 선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크림 꼭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안 말려요. 이거는 뭐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처음에 되게 놀란 게 드라이기를 생각보다 안 쓰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 다니는데 수영 끝나고 이제 샤워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드라이기가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 선풍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두피만 좀 말리고 오거든요. 근데 아예 안 말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동양인이랑 모질이 달라서 그런 건지 엄청 그렇더라고요. 콘서트 리셀 같은 거를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오자마자 시드니에서 블랙핑크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시드니 왔을 때는 이미 티켓팅이 다 끝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너무 놀란 게 아예 콘서트 사이트가 있고 그 콘서트 예매 사이트에 자회사 같은 느낌으로 콘서트 티켓을 리셀을 할 수 있는 아예 정식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경매하듯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좌석 갖고 있는데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쭉쭉쭉 올려놓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예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랑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고, 호주가 영연방이잖아요. 그게 되게 실감이 됐던 게 영국 여왕 생일에 다 쉬어요. 저는 좀 신기했는데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영국 여왕 생일이면 쉬는 거의 많이 쉬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주문 안 하고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도 된대요. 뭐 저도 지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부 자리랑 외부 자리가 야외 자리가 따로 있는데 야외 자리에는 진짜 주문 안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뭐 엄청 많진 않은데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도 된대요. 너무 악용하면은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뭐 야외 자리 정도에 잠깐 뭐 짐 정리하거나 그 정도로 앉아 있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 걸 이제 아는데도 뭔가 안 하게 되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특히 여행 오시는 분들 처음에 당황하실 수 있는데 조금 너무 TMI이긴 한데 변기에 물이 반도 아니고 진짜 조금밖에 안 채워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오페어 하는 애기 집으로 처음 갔잖아요. 물이 우리나라처럼 변기가 이렇게 쭉 다 안 채워져 있고 진짜 조금만 채워져 있거든요. 저는 그 집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변기에 뭘 벽돌을 넣어놓거나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구해서 나온 이 집도 변기가 그렇게 돼 있고 야외에서 공중화장실 같은 데를 가도 다 물이 조금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장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물을 조금만 채워놓는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버스가 맨날 지연돼요. 버스 진짜 맨날 지연돼요. 웬만하면 트램이나 트레인을 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진짜 시간 여유 있을 때 아니면 10몇 분씩 지연되는 일도 진짜 허다하고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버스 정류장에 몇 분 뒤에 온다 이런 게 아예 전광판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구글 맵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있으면 15분 지연돼서 15분 뒤에 온대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에서 버스가 15분 지연되는 일이 있나요? 그래 15분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하고 15분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15분 뒤가 되면 16분 지연됩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1분이 더 지나면 17분 지연됩니다. 이렇게 떠요. 1분을 더 기다리면 18분 지연됩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 진짜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확히 몇 분이 지연될 건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15분 지연된다 했으니까 그럼 15분 뒤에 무조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5분 뒤가 돼봐야 알아요. 정말 15분 뒤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한국인의 그걸로는 버스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상대적으로 트램이나 트레인은 훨씬 정확한 시간에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국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버스보다는 훨씬 정확한 시간에 오니까 트램이나 트레인을 웬만하면 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을 때 중요한 걸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로 찍게 되었는데요. 트램 탈 때 주의할 점인데요. 여기는 트램 타는 게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카드를 안 찍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트램 정류장에 기둥에 찍는 게 있어서 그냥 트램 정류장에 도착을 하면 알아서 기둥에서 찍고 기다리다가 트램이 오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렇게 하면 안 찍고 타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러면은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이 없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요거랑 또 비슷하게 놀란 게 마트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결제 안 하고 나가면 삐삐삐 울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건가? 저걸 혼자 가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허술하게 해놨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트램은 그래도 그나마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 트램 직원들이 한쪽 끝에서 쭉 타가지고 여기 끝부터 저기 끝까지 쭉 이동을 하면서 타 있는 사람들한테 다 찍고 탄 카드를 보여주라고 해요. 그게 전후 오팔 카드를 쓰고 있고 신용카드를 찍은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보여주면 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여기는 애플페이나 이런 탭페이를 다 쓰니까 탭페이로 찍은 사람들은 그 핸드폰으로 그걸 켜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를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기에다가 탭을 하면은 이 사람이 찍고 탔는지 안 찍고 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정말 실수로 까먹고 탔으면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진짜로 까먹고 탈 수 있거든요. 왜냐면 탈 때 찍고 타는 게 아니라서 저 진짜 딱 한 번 정말 실수로 까먹은 적이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찍었냐 안 찍었냐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카드로 탔던 히스토리를 쭉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페어 할 때 그 호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그 실수로 안 찍고 탄 게 아니고 카드에 돈이 없었는데 제가 이 58 카드 써본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카드에 돈이 없는 건지 안 찍힌 건지를 모르고 찍힌 줄 알고 그냥 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맨날 애를 데리러 가는 시간, 애를 데려다 주는 시간, 데리러 오는 시간이랑 타는 곳, 내리는 곳이 항상 일정하게 같은 시간에 찍혀 있는 거를 직원들이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똑같은 루트를 똑같은 시간에 타면서 항상 찍었는데 오늘 진짜 처음으로 안 찍었구나를 자기들도 이제 확인해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더니 뭐 원래는 그러면 벌금을 $200인가 물어야 되는데 뭐 벌금 물으라고 안 하고 그냥 내릴 때 찍고 내리라고, 그러니까 내릴 때 내린 정류장에서 찍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여기도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탈 때만 찍고 내릴 때 안 찍어버리면 돈이 더 나와요. 더 멀리까지 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내릴 때 한 번만 찍고 내리면 한 번 타는 비용보다는 돈이 조금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무임승차 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악용하시면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트램은 탈 때 찍는 게 아니고 정류장에 있는 기둥에 있는 거기에 찍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서는 결제할 때 카드를 탭페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카드를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그냥 탭을 하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탭이 안 된다고 하고 꼭 꽂으라고 만약에 계속 좀 이상할 정도로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 결제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물건을 사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는 탭이 훨씬 일반적인데 그걸 꽂으라고 하면 그게 카드 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탭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광객인 게 티가 나면 탭 안 되고 무조건 이거 꽂아서 결제해야 된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은 그냥 탭 카드 꽂지 말고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카드가 복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호주 버스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 버스는 택시처럼 이렇게 시그널을 안 하면 안 멈춰요. 저는 맨 처음에 왔을 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가 서 있는데 버스가 안 멈추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는 버스가 자주 오지도 않거든요. 한 번 놓치면 10몇 분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놓쳐가지고 진짜 한 번 연속으로 한 2번인가 3번을 못 한 적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버스 앞에 보면은 조그맣게 그 시그널 더 드라이버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 운전기사한테 시그널을 주세요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가버립니다. 택시 탈 때처럼 꼭 그 기사분한테 시그널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른 거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류장에 전광판이 없어요. 한국처럼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온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구글맵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좀 잘 안 맞기도 하거든요. 지연되기도 하고 갑자기 한 1, 2분 빨리 오기도 하고 이래서 정류장에서 그냥 핸드폰하고 놀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서 버스를 탈 거면 계속 오는 방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혹시 언제 오는지. 네, 버스 타는 게 조금 어려워요. 호주랑 한국의 차이점 일상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두 번째는 카페 혹은 식당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만나요. 안녕.